잘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것만큼 큰 실수는 없다. 치울 것이 너무 많아 한꺼번에 모두 치우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청소를 미룬 적이 있는가? 같은 지역에 사는 빈민들을 도와주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든다는 이유로 도움의 손길을 뻗지 못한 적이 있는가? 과체중을 한 번에 빼기 힘들다는 이유로 다이어트를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그러나 주말마다 일부를 청소하고 매달 지역 기부단체에 조금씩 기부하고 매일 탄산음료 한 캔씩 덜 먹는다면 머지않아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분명 아예 하지 않은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려면 활동을 하는데 만족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꿈을 꾸어야 한다. 우리는 집과 직장에서 제 역할을 하며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다. 그러한 삶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 대부분은 그렇게 살고 있다. 우리는 사랑과 노력이라는 유산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삶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수준을 넘어서서, 아니 훨씬 넘어서 과감히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자신의 꿈을 좇아 행동한다. 꿈과 행동이 결합되면 과학, 예술, 문화가 기막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다. 기적을 바라되 의존하지는 말라. 궁지에 빠졌을 때 기적을 바라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다. 그러나 그저 기적만 바랄 뿐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일자리를 주기를 바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픈 친구가 빨리 회복하기를 바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상형이 나타나 사랑해 주기를 바랄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기적을 이룩하는 건축가가 되어야 한다. 예컨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일에 전념할 수도 있다. 이처럼 혼신을 다하면 늘 좋은 성과를 얻게 된다.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한다. 이와 달리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을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한다. 인생은 정규직 면접과 같다. 면접실로 들어갈 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인생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 단호하게 묻는다. 친절한 사람이란 다른 이들에게 정성을 기울인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란 진실을 말하며 공정한 대우를 한 사람이다. 다른 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한다면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느낌과는 상관없이 올바르게 행동할 수는 있다. 때로는 아이들처럼 우는 소리를 한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너무 지겹고 벅차다며 투덜거린다.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뛰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어깨를 쭉 펴고 고개를 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 믿으면서 일을 계속하라. 성공은 열정을 상실하지 않고서도 거듭된 실패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는 너무나 빨리 실망한다. 일단 어떤 일을 시도했는데 결과가 별로 신통하지 못하면 그냥 포기해버린다. 토머스 에디슨이 만약 그랬다면 그토록 빨리 전구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기 위한 시도를 한두 번 실패하고서 포기했다면 비행기 여행도 오랜 뒤에야 가능했을 것이다. 에디슨과 라이트 형제 그리고 역사상 수많은 혁신가들은 거듭된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결국 성공을 일구었다. 계속 질문하라. 호기심에는 다 이유가 있다. 영원, 삶, 기적처럼 놀라운 현실 구조의 신비를 가만히 살펴보면 경외심이 들 정도이다. 일어난 신비에 대해 매일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신성한 호기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정신적 신념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그것을 시험해보면 그 신념은 더욱 깊어지고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우리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광활한 우주 등 이 모든 것은 실로 경이롭다. 지금 바로 이곳에 존재할 수 있다니 얼마나 운이 좋은가. 왜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결코 잃지 말자. 눈물과 땀은 모두 짜지만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다. 눈물은 동정심을 낳고 땀은 변화를 낳는다. 어떤 일의 부당성에 대해 불평하고 투덜대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에너지를 소비한다.
우리는 옳을 수도 있고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 불만을 제기했을 수도 있으며 소풍을 가려고 한 날 비가 올 수도 있다. 그러나 화를 내기보다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 가족과 친구들은 그만 괴롭히고 말이다. 우리는 여러 번 용기를 잃고 낙담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하고 노력을 아예 그만두지 않는 한 실패자라고 말할 수 없다.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여러 번 다시 일어나 노력해봐도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이때 잘못된 점을 개선하여 다시 시도해 보려는 노력은 게을리하면서 내 잘못이 아니야. 분명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실패한 거야. 라고 불평불만을 토로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만큼 자신이 사랑스러운 때는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전보다 더 좋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도움을 준다는 것은 값진 선물이다. 우리는 이 선물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된다. 알찬 하루를 보낸 후에는 행복하게 잘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알찬 삶을 보내야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로 들어가면 기분이 좋다. 하루 동안 해낸 일과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교류에 만족하면서 말이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보다 좀 더 좋은 세상을 가꾸는데 일조한 것이다. 그리고 달콤하고 멋진 꿈 속으로 빠져든다. 보람찬 삶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자, 이제 죽어서 땅에 묻히기 전에 이전보다 더 나은 세상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인격은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면 그 인격은 이기적일 뿐이다. 인격을 함양하려면 이타심이 필요하다. 이타심을 발휘한 결과 좋은 인맥이 형성된다. 단지 좋은 평판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은 금물이다. 슬픔은 일시적인 고통에 불과하며 비탄에 빠지는 것은 인생의 큰 과오이다. 뭔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고통스럽다. 상실에 대해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로 인한 부재를 채우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고통스러운 감정을 한편에 제쳐두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상실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라는 말은 아니다. 인생은 선물과도 같기에 우리가 잘 사용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뜻이다. 상실로부터 교훈을 얻을 때, 진정한 우리의 모습에 녹아들도록 할 때, 열심히 삶을 영위해 나갈 때 비로소 상실을 인정하게 된다. 자신도 모르게 열린 문 사이로 행복이 스며들 때가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해지는지 잘 알고 있다.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며 행복해하기도 하고 오랜 친구를 만나면서 행복해하기도 하며 정원을 손질하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한다. 행복을 가져다주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한 시간을 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연다면 놀랍게도 또 다른 것들로부터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설거지를 생각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아마도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따뜻한 물과 비누 거품, 싱크대 앞에 서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는 조용한 시간, 더러운 접시들이 깨끗한 접시로 변하여 가지런히 정리된 모습을 상상해 보라. 우주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신을 사랑할 자격이 있다.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다. 거울을 볼 때는 신체적 단점만 찾고 과거를 회상할 때는 실수했던 것만 떠올린다. 때로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을 다그치기도 한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우리의 어떤 점을 본 걸까? 자신에게 솔직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또한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한 만큼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는 만큼 이해받으려고 하지 말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우리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더 행복해진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한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변할 뿐이다. 여러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좋든 싫든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이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다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우리는 그 시각에 따라 세상과 교감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놀라운 힘이 생긴다. 자신을 변화시키면 세상과의 관계가 변할 것이다. 나의 어머니는 성취와 성공을 구별했다. 어머니는 성취란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거나 일하고 최선을 다해 얻은 지식이라고 말했다.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는다. 이것은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중요하거나 만족을 주지는 않는다. 항상 성취를 목적으로 삼고 성공은 잊어라. 다른 사람이 우리가 한 일을 인정해주면 이런 사실을 즐기게 된다. 좋은 교사, 부모, 상사는 능력을 인정할 때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남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간에 늘 최선을 다해야 한다. 태어난 곳, 현재 살고 있는 곳과 살고 있는 방식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진정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곳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왔느냐이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대체로 자신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느 대학을 나왔으며 현재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말한다. 마치 이것들이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듯이 말이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왔느냐이다. 명문 대학에서 좋은 학점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지는 않는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면 성공하기에 유리하긴 하지만 반드시 성공을 보장받지는 않는다. 공동 작업은 양편이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누구나 승리를 거두고 싶어 한다.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든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든지 간에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하다 보면 금방 의견이 분리된다.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윈윈 결과를 얻으려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이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한다는 뜻이다. 완벽한 형제를 원하는 사람은 영원히 외동아들로 남아 있어야 한다. 친구들이 가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뭘까? 그들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뭘까?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완벽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사랑한다. 우리가 완벽한 친구를 원한다면 한 명도 사귈 수 없었을 것이다. 절제, 작은 도움의 손길들, 모든 것을 조금씩 맛보는 것은 행복과 건강의 비결이다. 우리는 최고급 초콜릿, 완벽한 스테이크와 같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빠져 탐닉할 수도 있지만 절제를 발휘할 수도 있다. 일반 초콜릿 1파운드를 먹을 때보다 최고급 초콜릿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가 훨씬 더 맛있지 않은가? 실은 아무리 맛있는 초콜릿을 많이 먹더라도 최고급 초콜릿 한 입보다는 맛이 덜하다. 절제가 행복한 삶의 원칙으로 자리 잡은 것은 고대 철학에서부터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 원칙은 유효하게 통용된다.